안녕하세요. 청년한의원 원장 정창훈입니다. 긴 설 연휴 다들 의미 있게 보내셨나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제사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하나 둘 먹다 보면 어느덧 이거 조금 평소보다 조금 많이 먹은 것 같은데 하시는 생각 지금쯤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건들이 쌓여서 나타나는, 즉 체내의 에너지 소비가 축적보다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인 비만이 왜 건강에 해로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해지면 지방 조직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흡수한 영양분들은 체내의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간이나 근육에서 글리코겐 같은 형태로 저장되기도 하지만 피하 조직부터 근육, 심장 등 각종 장기를 비롯해 여분의 에너지들은 이들 조직에 주로 지방의 형태로 물리적으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잉여분의 에너지들은 피하 지방으로, 그리고 내장, 복부 지방으로, 그리고 다양한 지방이 장기에 축적이 됩니다. 남자들이 특히 뱃살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피하에 지방이 축적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피하에 지방이 축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피하에 지방이 축적될 만한 공간이 적기 때문에 점차 공간이 있는 내장, 복부 쪽에 지질이 축적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축적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지질이 차지하는 공간이 신체 내에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비만 환자에서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늘어난 지방 조직이 식도, 기도를 비롯한 여러 장기들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을 비롯한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들도 증가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체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이 유발되는 것이죠. 하지만 비만이 정말 해로운 것은 이러한 거시적이고 물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포와 조직 수준에서 염증 수준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지방 조직, 지방 세포는 단순히 지방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을 아디포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마른 상태에서는 지방세포들은 아디포카인 중에서도 특히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항염증성 작용을 하며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에 민감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방세포의 지질이 축적되면 아디포넥틴의 분비는 감소되고 렙틴이라고 하는 포만감을 유발하는 한편 염증 반응을 야기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이 다음 내용이 사실 비만이 건강에 해로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설명이 조금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몸에는 대식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질병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면역계라고 하는데 대식세포는 특히 이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대식세포는 전신에 존재하는데요. 이 대식세포는 지방을 통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인자들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생성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잉여 에너지가 지방 조직에 지방으로 축적이 되면은 이 조직에 상주하고 있던 대식세포들도 지방에 반응을 해서 활성화됩니다. 마른 사람의 지방 조직에서는 M2형이라고 하는 염증을 해소하는 항염증성의 대식세포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서 지방이 늘어나게 되는, 지방이 늘어난 지방 조직에서는 이 대식세포들이 M1형이라고 하는 염증을 유발하는 형태, 염증성의 대식세포들로 전환이 됩니다. 또 지방 조직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주위 조직을 압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세포 수준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지방세포들이 점점 비대해지면서 일부 지방세포들은 원활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만원 지하철 한가운데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받는 세포들의 일부는 이러한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괴사되기도 하는데, 이 괴사된 조직들은 주위 대식세포들을 비롯해서 면역계의 활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은 비만 상태에서 지방 조직 어디에서나 나타나게 되겠죠? 즉, 비만하게 되면 전신적으로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만성 저등급 염증 이론이라고 합니다. 염증 반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질병에서 격렬하게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비만이나 아니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는 경우에 이것이 장기적으로도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동맥경화증입니다.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데요. 2000년대 이전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동맥이 경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긴다고 보고 염증을 동맥경화의 부수적인 현상으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이 진행된 결과 혈액 속에 지질이 높거나 염증 인자들의 수준이 높거나 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혈관 내피에 존재하는 대식세포들이 활성화되면 이들이 염증 반응을 후속적으로 또 유발하게 되고 염증 반응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혈관의 이 관을 이루는 내피층이 증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점점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염증에 의해 효소판이 활성화되거나 좁아진 혈관 내에 와류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효소판들이 혈관 내피에 엉겨붙게 되고 플라크라고 하는 조직이 점점 자라나다가 염증이 심해진 상태에서 이들이 떨어져 나와 혈관을 막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같은 다양한 질환들이 유발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즉, 비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만으로 인해서 전신적으로 염증 수준이 증가되고 면역계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한약 중에서는 홍국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 약재는 혈중 지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지질에 의한 대식세포의 활성을 감소시키게 되면 전신적으로 염증 수준도 감소되고 혈관도 보호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틴의 작용 원리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현상은 고혈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의 하나로는 혈관 내피에 기능 이상이 있습니다. 혈관의 내피도 여러 가지 인자들을 생성하는 내분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증 상태의 혈관 내피는 ENOS라고 하는 효소에 의한 산화질소의 생성 기능이 감소됩니다. 물론 산화질소는 맹독성 물질이고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지만 혈관 수준의 굉장히 미시적인 환경에서는 혈관 확장에 필수적인 인자로 작용을 합니다. 혈관이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서 역동적으로 혈류를 조절하고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비만에 의한 염증 반응의 증가는 이러한 능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또 비만 상태에서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인슐린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이전 영상에서 우리 몸이 위기 상황에서는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고 면역계에 에너지를 몰아주기 위한 적응적인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비만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염증 수준도 지속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고 세포가 인슐린에 대해서 덜 반응하는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면 정상적인 조직에서의 에너지 소비는 감소하게 되고 혈액 속에는 세포가 사용하지 못한
당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췌장은 이러한 상태에서 당을 소비시키기 위해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인슐린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췌장 세포들에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이들에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들 세포들이 점점점 사멸하게 되고 인슐린을 생성하는 능력이 감소되겠죠. 결과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형 당뇨가 됩니다. 비만한 환자들에서 당뇨가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인임이 최근에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뇨도 염증에 의한 질환이라는 것이 잘 알려지게 된 것이죠. 신장에서도 비만, 스트레스 등에 따라서 전신적인 염증 수준의 증가, 혈압의 증가 등에 의해서 사구체라고 하는 신장의 여가 기능이 지속적인 부하가 증가하게 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되면은 점차 신장 조직의 기능 단위인 네프론이 감소하게 되어 신기능 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염증으로 인한 조직의 손상과 섬유화를 동반한 불안정한 조직 회복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섬유화를 유발하는 TGF-베타를 표적으로 하는 한약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약으로 신기능의 감소를 막는 것이 이상한 원리가 아니라 이러한 염증 반응의 차단, 그리고 TGF-베타에 의한 섬유화를 억제하는 것이 주요 작용 기전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한약이 특별히 무슨 별다른 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를 억제해서 혈압을 감소시키고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내는 서양의학적 치료와 그 치료 표적이 조금 다른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장 조직을 보존하는 방법이 세부적으로 다른 것 뿐이죠. 마지막으로 우울증도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해지면 전신적으로 대식세포를 포함한 면역계의 활성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의 증가, 면역계에 의해 생성된 인터루킨이나 TNF-알파 같은 여러 인자들이 전신을 순환하면서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에서는 미세악교 세포라고 하는 교세포들이 있습니다. 미세악교 세포는 신경 조직에 상주하는 대식세포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이들이 다른 조직에서 생성된 염증 신호인 사이토카인을 인식하게 되면 이들 성상교세포들도 활성화가 돼서 신경 내부에서 염증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 영양 물질이 감소되고 해마가 위축이 되고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나타나게 돼서 결과적으로 피로를 비롯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게 될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 만성적인 피로는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기전 때문에 비만이 염증 수준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아토피 같은 질환들도 비만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흡연이 몸에 해로운 이유가 최근에는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가 몸에 해로운 이유도 면역 반응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와 면역 반응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나 요통도 최근에는 단순히 어떤 구조적이나 역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신적으로 증가하게 된 염증 반응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릎 연골이나 추간판의 디스크, 추간판 아니면 만성 신질환에서의 신장, 황반변성이나 당뇨병성 망막병증에서의 망막 모두 고도로 보존이 돼서 최대한 증식과 활성이 억제되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신체의 구조물들인데요. 전신적으로 염증이 증가하게 되면 이들 구조물들의 변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관도 생성이 되고 신경도 새로 자라나고, 이로 인해서 본래의 구조적 안정성이 깨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질환들의 병리적 원인이 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만은 우리 몸의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직의 병리적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만이 건강에 해로운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비만은 면역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면역계의 오작동을 유발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통해서 연휴 내내 늘어난 체중을 줄이는 일이 되겠죠.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는 이 외에도 침 치료나 한약 치료 같은 효과적인 의학적 개입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한의원 한방병원 한의사 정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